추조함수는 실기시험에 나올 확률이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일 때 뭐 할까, 2번일 때 뭐 할까, 3번일 때 뭐 할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합계, 여기 김진아라는 사람의 합계가 있는데 합계를 이용하여 시상명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상명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시상명은 합계에서 가장 큰 점수수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아차상으로 표시하세요. 랭크 EQ와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 했어요. 그럼 여기 랭크 EQ 함수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김진아라는 사람의 점수가 92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점수를 비교할 때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1등, 2등, 3등, 4등 이게 번호를 구해주겠죠. 그 번호에 따라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5등은 아차상, 장려상, 6등이 아차상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랭크 함수는 인수가 3개인데 순위를 알고 싶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김진아가 92점,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처음에는 김진아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윤경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 범위, 순위를 비교할 범위가 바뀌면 안 돼요. 따라 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고정적으로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 랭크 함수의 범위는 무조건 절대 주소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방법은 문제 함수마다 방법의 의미가 틀려요. V룩업, H룩업에서 0은 정확하게 일치, 1은 유사일치. 랭크 함수에서 순위를 구할 때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을 구한다래.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등수라 그래요. 그리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생략 가능한 거는 많이 쓰는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 경우. 여기 등수를 구할 때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얘가 0일 때 생략되는 거예요. 근데 V룩업, H룩업에서는 정확하게 일치를 구하는 것보다는 유사 일치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름차순 등수를 구하는데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달리기, 수영, 요즘에 동계올림픽이니까 뭐 스케이트를 타요. 스키를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시간이 작은 값에 1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건 주로 보면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주함수는 선택 번호를 구해서 그 번호가 1일 때, 2일 때 254번까지 번호를 맞춰서 각각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제가 한번 해보고 두 번째 할 때 같이 할게요. 김진아라는 사람의 합계의 등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랭크라는 함수와 EQ를 선택하시고 Shift F3. 항상 인수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탭,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그리고 얘는 큰 점수 순으로란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큰 수의 1등을 넣는 0을 이용해서 등수를 구하는 거예요. 등수를. 그럼 얘가 1등부터 6등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는 1등부터 6등까지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 놓으니까 이 앞에다가 CH5를 넣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아차상을 번호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값을 넣어주는 거고 여기에 수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 채워주면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당되는 값들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주 함수예요. 추주 함수가 시험에 딱 메인으로 나오는 거고 랭크 함수는 서브 함수예요. 랭크 함수만 시험에 탁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추주만 나오면 나왔지.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랭크 함수와 추주 함수 사용법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상명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하시고 RA 화살표로 랭크 EQ에 갖다 놓으시고 탭 Shift F3 눌러서 마법사 불러내시고 항상 요 인수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김진아라는 사람의 점수에 따른 순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가 하면 김진아의 92점. 그러면 이 사람이 비교해야 될 범위, 합계 전체의 범위를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반에서 몇 등이야? 그럼 반 애들 전체하고 기억하는 거죠. 너 전교에서 몇 등이야? 그럼 전교 애들 전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합계를 기준으로 등수를 구하는 거니까 합계 전체가 비교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F4번 눌러서 절대조소 놓으시고 큰 수의 1등을 넣는 건 0,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건 1. 그래서 여기서는 큰 수의 1등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0을 누르시고 엔터. 그리고 이 내용을 밑으로 채워보시면 돼요. 그럼 등수가 골고루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주소를 안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녹색의 메시지가 나오거나 1등, 1등, 1등 이런 똑같은 등수가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절대 주소를 안 놓나 보다 하고 범위는 다 선택하지 말고 걸쳐만 주시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니까 CHO 넣어주시고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키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다 놓으시고 밸류 1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대상 탭 금상 그러니까 마법사에서는 따옴표를 내가 안 넣어줘도 얘가 자동으로 넣어줘요. 밑으로 내려가면 따옴표 넣지 마세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아차상 하시고 밸류 7에 내려다 놓으시고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실기 시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과학기술, 문화예술, 역사, 철학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을 구해서 평균이 1이면 D학점을, 2이면 C학점을, 3이면 B학점을, 4이면 A학점으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주와 에버러지와 인티저를 사용하라는데 당연히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러지를 쓰겠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뭐 1점 얼마하고 소수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을 잘라버리고 1, 2, 3, 4를 만들어서 이제 추주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라는 게 뭐냐면 작은 정수를 만들어요. 작은 정수. 이거는 기억하실 게 뭐냐 그러면 인티저를 넣어주시고 인티저를 넣고 4.7 그러면 4.7의 작은 정수는 얼마예요? 정수니까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거죠.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7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정수는 얼마예요? 0? 정수 마이너스 5. 작은 정수를 간다면 작은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배웠잖아요. 라운드에서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은데 얘는 작은 정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4.7이면 4, 마이너스 4.7이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정수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정수니까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르는 역할이 작은 정수로 간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인티저는. 그리고 추주함수에 따라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학점 밑에 포인트 이건 같이 할게요. 늘하시고 에버러지 들어가시고 이렇게
김두한이 점수가 있는 B사에서 D사를 범위 잡아서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학점을 구하기 위한 평균값이 나왔는데 소수점 자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추주함수는 기본이 뭐예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되니까 정수를 만들어서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버로드 앞에서 INT, 근데 밑에 풍선 도움말을 봤더니 INT 가로 열고 넘버하고 끝났어. 인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균값을 넣어줬잖아요. 그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하신 다음에 다시 내용을 채워보시면 소수점이 다 잘려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르는 게 아니라 작은 정수를 만든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소수점을 자르고 음수일 때는 작은 정수를 간다는 거. 자, 번호를 구했어요. 그럼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choose 함수를 넣어줘서 이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choose 넣어주시고, 자, 1일 때 뭐 하라 그랬어요? 학점이 D, 1일 때 학점이 D, 2일 때 C, 3일 때 B, 4일 때 A.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아니라 D, C, B, A라고 넣어주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 표에서 오차율이 1% 미만이고 생산량이 5천 이상이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하고 아니면 재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and냐 or냐에 따라서 함수를 추가하시면 돼. and는 모두가 참일 때 참, or는 하나도 참이면 참이 되는 연산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판단하는 거 자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늘하시고 첫 번째 판단하는 값은 A 공정의 오차율이 1% 미만이에요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논리식이에요. 그럼 얘가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채워보면 1% 미만이니까 true, 얘는 1.2%니까 false가 나왔죠.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AND 연산이니까 AND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키를 눌러서 로지컬 2번에 갖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조건이 3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조건을 3개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생산량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A 공정의 생산량이 5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C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5천. 그러면 AND 연산은 밑에 나온 것처럼 인수가 모두 true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true, true, true 이상이 없죠. 확인하시고 얘를 채우면 이제 true가 줄어드는 게 AND 연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C 공정은 오차율이 1% 미만이니까 true가 나왔다가 두 번째 조건을 넣었더니 생산량이 5천 이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false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 없네 하고 판단하시고 항상 true, false를 정확하게 만드신 다음에 if를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if 추가하시고 I 탭 함수가 두 개니까 커서 왼쪽 Shift F3 합격 재작업. 쓰고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if 함수는 쉬운 if 함수예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근데 실제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 사용하는 방법 항상 논리식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if를 추가하라는 거. 자, 2번 예제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커말 2급 필기 시험을 보면
각각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과목이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두 과목이 있잖아요. 각각이 40점 이상이고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얘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if and average라는 쓰려 했고 조건이 몇 개냐면 컴퓨터 일반이 40 이상이에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 이상이에요. 평균이 60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ND 연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일반이 40 이상,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 이상 이건 단순 조건인데 세 번째 조건이 평균값을 구해서 그 값이 60 이상이어야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AND 연산이나 OR 연산은 순서에 관련이 없어요.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산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그래서 에버러지를 구하고 애가 에버러지가 60 이상이에요. 그 AND에 들어가서 컴퓨터 일반이 40 이상이에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 이상. 이걸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두 과목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판정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에버러지 남주영이라는 사람의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주영이라는 사람 한 줄만 갖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값이 60 이상이요를 가지고 true, false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평균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60 써서 평균을 60 이상인지 판단을 하시고 자,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한 다음에 항상 AND와 OR을 추가하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면 자, AND 누르시고 커서 왼쪽 Shift F3하고 탭키 눌러서 로지컬 2번 두 번째 조건을 갖다 놓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스프레드시트의 점수가 40점 이상 이유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rue니까 결과가 true가 되는 게 모두 true 이때 true가 되는 게 AND 연산이에요. 자,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여기가 false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40점 이상, 40점 이상이잖아요. 근데 합계가 120이 안 되잖아요. 120이 넘어야지 평균 6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얘는 펄스가 많네 하고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if 함수의 논리식을 처리하고 나면 얘가 맞나 안 맞나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if 함수는 요걸 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논리식을 처리했잖아요. 그럼 if 함수 추가하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참일 때 합격, 거리실 때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써주세요 하는 작업으로 참일 때 합격, 거리실 때 불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내용을 채워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조건이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조건이 3개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ND가 막 섞여 나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작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단순 if문이에요. 자, 1-3은 중첩 if예요. 중첩 if. 이거는 이제 제가 먼저 한 다음에 같이 따라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학번이 있는데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세요가 MOD라는 함수예요. MOD. 우리 그 조건부 서식에서 MOD 한번 썼잖아요. 짝수예요, 홀수예요. 그래서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를 구했죠. 그래서 MOD를 이용해서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right를 써야겠죠. 오른쪽 그 두 개를 뽑아서 3으로 나머지가 1이면 A반
아니면 B반 이러면 단순 if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1이면 A반, 2이면 B반, 0이면 C반. 지금 표현할 게 3개가 됐잖아요. if 함수는 참일 때 거짓일 때 2개뿐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3개를 해야 돼. 그러면 if를 여러 번 쓰는 중첩 if 작업이 되는 거예요. 중첩 if. 한번 한 다음에 같이 할게요. 자, right에 의해서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서 2개를 뽑아요. 그러면 얘를 MOD에 의해서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요. 그러면 얘가 나머지를 구하니까 0, 1, 2만 나와요.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고 if 함수를 추가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추가해서 마법사 들어가는데 if 함수 안에서 if 함수를 또 쓰는 중첩 if 작업이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서 2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2예요를 또 판단하는 작업을 해요. 요 수식이 필요해요. 중첩 if가 나오면 항상 if 함수를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이때 조건이 A반이잖아요. A반. 그런데 여기서 아니면일 때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일 때 오른쪽 끝에서 2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2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이니까 여기에 아니면일 때 if 함수를 또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if 함수 추가하는 방법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이름 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법사 안에서 함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목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if를 쓸 거야. 그리고 여기 수시 입력줄에 보면 A반 옆에 쉼표하고 if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니면일 때 if가 들어가서 또 if 함수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 V를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2면 B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이고 조건을 1에서 2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B반이라고 쓰시고, 또 아니면 하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얘가 오른쪽 끝에서 2개를 뽑아서 3으로 나와서 그 값이 0이면 C반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if 함수를 추가하시는데 요번엔 if가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고르지 않고 선택이에요. 그럼 여기 B반 다음에 아니면일 때 if 함수가 또 들어가서 판단하는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면 C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때 뭐 하란 말이 없으면 여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A반, B반, C반 세 가지로 분리해서 찍어주는 중첩 if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자, 1이면 A반, 2면 B반, 3으로 나눴으니까 어차피 값은 0, 1, 2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이면 A반, 2면 B반, 아니면 그냥 C반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if를 안 쓰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그 마법사 if 함수 마법 세 번째 칸에서 꼭 if를 추가한다는 거. 조건을 복사하시고. 자,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서 2개를 뽑을게요. 자, right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문자열 뽑을게 써주시고 엔터. 자, 요렇게 채워보면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 2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눈하고 라이트 사이에 가서 MOD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나누는 수 3을 쓰시면 돼요. 3으로 나누고 이제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if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if는 항상 true, false를 확인하고 if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눈 값이 1, 2면 A반이면 이 2면이라는 말 앞이 거의 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게 나머지하고 2라고 비교하는 true, false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김훈학이라는 사람은 학번이 1번이니까 true가 됐고 박병호는 2번이니까 false가 됐죠. 이렇게 true, false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if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그리고 얘를 이제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복사. 그리고 참일 때 뭐를 하냐 그러면 A반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A반.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를 추가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이름 상자에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if가 안 보여요. 그럼 if를 골라주시고 바로 보이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A반 하고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추가를 해요. 그럼 이렇게 더하기가 붙어요. 더하기가.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했구나 하고 앞에 if를 누르고 뒤에 거를 지우고 밑으로 내려가서 if를 추가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V. 두 번째 판단 1이면 A반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판단하는 건 2이면 B반이에요. 그래서 1을 2로 바꾸시고 여기다가 B반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여기다 그냥 C반이야 써도 되는데 문제 나온 대로 들어갈게요. 0이면 C반이라 하기 때문에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여기가 B반 옆에 콤마 if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더하기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서 한 거예요. 컨트롤 V 하시고 0이면 C반이라고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